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충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 뭐 대충 감이 잡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앞 시간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건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언어적인 설명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문법적인 사항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없지는 않은데 뭐 한두 주 거쳐가지고 언어 하나를 다 마스터한다는 게 또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들어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요. 여러분이 많은 실습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언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익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코어 객체하고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결론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여기 쭉 열거를 해놨는데 이해가 되나? 객체의 기본 개념, 객체가 뭔지, 또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객체, 즉 코어 객체, 여기서는 그 코어 객체가 뭔지, 용어가 낯선 거지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 객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객체 얘기가 나와서 그 객체에 대한 거, 뭐 데이트 객체, 스트링 객체 이런 것들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이제 데이터라고 봐도 되고요. 또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만드는 방법, 또 어레이를 여기서 배열 만드는 방법, 그냥 스크립트 언어로만 배열 만드는 거, 어레이 객체로 배열 만드는 거, 또 매스 객체에 대한 활용법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상한 말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부담 갖지 않길 바랍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우리 용어 정의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 OOP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다른 언어입니다. 또 뭐 C#, C++ 이런 언어들이 보통 OOP 객체 지향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에서 구성하는 내용들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새로운 거라 쉽게 다가서진 않을 건데, 기존에 뭐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기 전에 처리했던 프로그램 방법들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결과를 출력하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내보낼 건지 이걸 지배적으로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과연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처리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지, 그 보는 시각에 따른 프로그램 기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논리보다는 오히려 다루고자 하는 객체,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뭐 기능을 개선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좋게 만든 그 프로그래밍 방식을 얘기합니다. 즉 프로그램 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짜는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인데, 뭐 클래스다, 오브젝트다, 메소드다, 또 인스턴스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즉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법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변수를 써놓으면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 이름 주면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객체 지향 언어라는 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이 도입을 되면서 데이터가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그걸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이 메소드까지도 하나의 틀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미리 선언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 구조, 이 구조 속에 그 데이터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공 방법까지도 같이 정의를 해놓겠다는 거죠. 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인데, 예,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에 종속된 거라면 데이터 선언 시점에서 미리 정의를 해놓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갖다 쓰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는 이걸 이용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가 데이터 타입에 벌써 정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뭉뚱그려서 이걸 다 합쳐서 데이터와 형식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를 갖다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를 선언한다고 바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나, 즉 컴퓨터상의 특정 메모리의 영역을 할당받거나 거기에 적용된 메소드, 처리 방법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틀입니다. 미리 이런 걸 정의를, 마치 데이터 타입과 같다 생각하면 되죠. 이걸 정해 놓으면 이걸 쓰고 싶을 때 이걸 다시 나 이거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선언된 데이터를, 객체를 뭐라고 한다. 이럴 때는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걸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을 만들고 틀을 맞춰 찍어내는 거죠. 찍어냈을 때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접하는 사람이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클래스 정했으면 됐지, 이건 뭐야? 왜 인스턴스라는 건 뭐지? 그러면서 그 클래스 이름하고 또 인스턴스 이름이 두 가지가 또 구분이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또 오브젝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오브젝트. 객체라는 소리가 오브젝트거든요. 우리가 객체, 그게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생각하고 취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객체입니다.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고 보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생각이나 행동을 추구하는 바, 그걸 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다 모두 다네?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낯선 용어에다가 개념도 또 생소하고 해서 좀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초반에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죠. 개념만, 이런 거구나 정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객체야. 그게 숫자가 되든 생각이 되든 처리 방법이 되든, 또 그 중에서 특히 처리하는 방법만을 구분해 가지고 이걸 메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의 접근과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하여간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좀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클래스란 말은 나오지 않고요. 오브젝트나 메소드 이런 말은 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클래스란 말을 쓰지 않는다더라도 객체를 정의한다, 선언한다 할 때 맨날 이걸 다 인스턴스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용자가 이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기반 언어, 즉 객체를 가지고 그걸 조작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용어가 나오니까 좀 구분을 하려고, 명확히 하려고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더 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다른 자료를 찾아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객체 개념. 현실 세계는 객체 집합입니다. 사람, 책상, 자동차, TV, 컴퓨터 이런 게 모두 다 객체거든요. 객체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들이죠. 자동차 얘기하면 제조사, 배기량, 색깔, 차량 번호, 또 연식, 이런 것들이 바로 속성이 되는 거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 객체들 다룰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객체란 개념이 동일하게, 다른 객체 지향 언어와 동일하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는 고유한 속성, 지금 얘기했던 것들 이런 거가 있는데, 저 제조사, 배기량, 색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 그리고 객체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퍼티야 값. 제조사는 어디 한성, 배기량은 3000cc, 색상은 오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속성이나 프로퍼티하고 프로퍼티 값, 이게 서로 쌍을 이루면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의 함수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는 다른 객체나 코드로부터 호출되는데 주로 객체 내부의 프로퍼티 값을 조작하거나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즉 리턴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처리합니다. 말이 좀 헷갈리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단순히 여러 객체들을 활용하는 객체 기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트 베이스드 랭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C++이나 자바, C샵과 같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고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물론 유사하게 그런 기능을 지원하긴 합니다. 근데 C샵이나 C++, 자바랑 비교하면 그런 특성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이란 말은 쓰진 않고 객체 기반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모든 걸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취급할 이런 정보가 보통 프로퍼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객체의 종류가 프로퍼티, 객체가 가진 특성, 고유한 속성들을 갖다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속성 값을 밸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값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퍼티 값과 값이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구성이 되고요. 그게 바로 객체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예, 그런 프로퍼티 값들을 조작하거나 조회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메소드가 되는 거고요. 용어적인 개념 잡으면 처음에는 안 잡힙니다. 하다 보면 그게 이거구나. 그게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프로퍼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용어는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하나씩 연결시켜 봅시다.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아까 오브젝트란 말 썼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객체들은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즉 그 객체를 설명하는 요소들이 있죠. 앞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 설명하는 값들의 종류를 프로퍼티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값들을 또 가지고 있죠. 또 그걸 처리하는 방법들을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거 나왔을 때 뭐 설명을 하는데 딴 그 자바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메소드란 말이 나오고 멤버 함수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구성된 변수들을 멤버 함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프로퍼티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쓰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게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뭐 사전적 의미 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프로퍼티는 어떤 객체 또 사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거를 다른 용어로 어트리뷰트란 말도 씁니다. 이것도 자질이나 속성, 사전적 의미로 그렇거든요. 같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조금 틀린데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니니까 개념적인 것만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파라미터란 말도 나오고 아기먼터란 말도 나옵니다. 아기먼트 이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객체 이름을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사물의 속성을 파라미터로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함수에서 쓰여진 주고받는 것들을 또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규먼트는 실제 값들을 얘기합니다. 객체 이름과 에이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일단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는데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뭐 비슷해 보이는데 뭐 그놈이 그놈 같고 좀 그러네. 그러니까 객체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로 구성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돼요.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프로퍼티는 객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 메소드는 함수, 그런 값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가보죠. 뭐 자바스크립트 객체 종류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죠. 뭐 자바스크립트 객체 유형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코어 오브젝트냐, 코어 객체냐, HTML 돔 객체냐, 아니면 브라우저 객체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그 환경을 얘기하는 그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코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서 실행된 그 내용, 자바스크립트 자체. 앞에 특별한 말 없죠. 엄밀하게 자바스크립트 코어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명확했을 텐데 이해가 쉬울 텐데 다음에 고쳐놔야겠네.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객체들 뭐 어레이, 데이트, 스트링, 매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함수잖아. 데이터 타입, 데이터 함수 이걸 다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HTML 돔 이건 돔은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문서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HTML 우리 배웠죠, 태그. HTML에서 배운 그 태그들, 이 태그들이 다 객체가 된다는 거죠. HTML 태그들을 객체화한 것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문서와 HTML 페이지, 웹 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태그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즉 HTML 문서의 내용이나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서 쓴 그 모든 것들이 HTML 돔 오브젝트 또는 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네. 브라우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봄이라고도 하거든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돔은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약어 많이 쓰는데 원어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브라우저. 브라우저는 내가 만든 웹페이지 내용이 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내용이 표현되는 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창 자체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에 제목도 나오고 링크도 나오고 그리고 HTML 페이지가 표현되는 부분도 나오고 밑에 쪽에 보면 상태바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객체들, 즉 브라우저를 자바스크립트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봄이 무엇에 대한 약어인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브라우저 객체 같은 건 비표준화 객체 W3C에서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처리 대상으로 삼는 놈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냐?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정의된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 그거 객체라고 했어요. 또 HTML에서 정의한 것들. 물론 여기는 CSS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것들.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제어하는 내용을 기술한 걸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웹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나올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겪은 다음에 그게 이거야 하면 이해가 쉬운데, 근데 그러면 좀 한정되는 게 있죠. 본 거만 그건 줄 알다 보니까 큰 그림, 큰 정의를 먼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코어, 돔, 봄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코어, 돔, 봄, 코어, 돔, 봄. 자바스크립트 자체 아니면은 웹페이지 아니면 브라우저. 강조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코어 객체 첫 번째 나왔던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코어 객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죠. 기본적인 코어 객체 이거를 일반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배운 친구들 같으면 데이터 타입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레이, 데이트 날짜, 스트링, 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new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만들 때 앞에서도 언뜻 OOP 얘기할 때 클래스라는 용어를 썼었죠. 틀이라고. 이거는 이 자체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즉 메모리상의 특정한 영역을 확보한 게 아니라는 거죠. 틀이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 new라는 명령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라, 새로운 거다 이런 의미죠. 밑에 샘플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데이트라는 형식의 객체를 만들어라. 그 만든 놈을 today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요 그림이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 그걸 코어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어 객체 생성, 코어 객체 생성. 특별하지 않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죠? 스트링이라는 객체 지금 쓴 거예요. 코어 객체인데 스트링이라서 헬로우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MSG, 맞소금이 아니고 메시지에 저장해 달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쓰면 안 되나? 다운표만 해서 그래도 되죠.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명확히 하려고. 좋아. 일단 넘어가 봅시다. 또 객체 접근 방법이란 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today나 메시지 같은 변수, 변수라 베리어블이 앞에 발은 어떤 변수를 선호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객체 타입, 객체다인데 변수란 말도 쓰죠. 베리어블이 변수 약자인데.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접근을 할 때는 보통 요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어느 객체에 속한 객체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 쓰면 되는 거야. 자체만 써도 돼요. 그런데 아까 뭐 멤버다, 메소드다 이런 표현도 언뜻 했었거든요. 그 객체에 저장되는 다양한 특징들, 속성들, 프로퍼티란 말 썼었잖아요.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를 지정할 때 today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데이트란 말이 들어갔잖아. 데이트는 뭐죠? 날짜잖아. 날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죠? 연월일, 시분초는 아닌가? 시분초도 포함이 됩니다. 시분초. 이럴 때 이 날짜 정보 중에 나는 연도 정보만 필요해. 이럴 때 그걸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그 멤버 사이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걸 점을 찍게 되면 뭐 today.year 그러면은 그 데이터 중에 연도 정보만 쏙 뽑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서 말하기를 객체의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객체 사이와 멤버, 그럼 연도라는 게 멤버인가?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우리 멤버들, 우리 팀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짜라는 그런 데이터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 연월일, 시분초가 들어있죠. 그 구호 하나하나를 멤버라고 해요. 그걸 불러드릴 때 이렇게 마침표를 쓴다는 거죠. 콤마. 그래서 어떤 객체 이름 적고 콤마 찍고 프로퍼티 이름을 적게 되면 그걸 직접 제어해.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다 값을 저장한다는 게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직접 그걸 쓰면 그 값을 불러오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용어가 낯서네. 프로퍼티 값은 뭐라고 그랬죠? 프로퍼티 값은 밸류라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용어가 낯선 겁니다. 쉽게 합시다.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을 직접 주지 않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선언을 한다. 요거 하나 틀립니다. 나머지 동일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여러 가지 데이터 값, 즉 프로퍼티를 불러올 때는 마침표를 쓴다. 활용할 땐 요거만 알면 되는 겁니다. 뜸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답 타겠네. 응? 너무 무게 있게 막 강조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갑시다. 지금 코어 객체,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한 거 한번 볼 겁니다. 내가 매번 앞에 할 때는 동영상을 계속 삽입을 했는데 이 동영상까지 삽입이 되다 보니까 강의 자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은 썰만 풀어도 아마 시간이 꽉 찰 것 같은데 동영상은 선택적으로 넣겠습니다. 안 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미 내가 소스 설명과 출력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돌려봐야 됩니다. 이 소스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나 예제 이렇게 표시했죠. 교재에 보면 다 들어있고요. 또 교재 있다 하더라도 이걸 타이핑 치기 힘들다면 여기에 웹 프로그래밍 적기 쉽네. PRO 이거 이미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책이 있으면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co.kr에 들어가면 이 책 저자, 이 샘플 소스가 들어있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책 저자 책 홈페이지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예제 또 코드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이 코드들을 이 샘플 예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는 화면에서 바로 실행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webprogramming.co.kr에 들어가서 샘플 확인하고요. 직접 실행시켜서 이 결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편집기가 나오면 편집기 내에서 코드도 수정하면서 수정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꼭이요. 7-1번 객체 생성과 활용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요까지 기술이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 언어 사용법 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간 거만 보면 되겠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트 날짜 정보가 들어가는 어떤 방을 만들어 그 이름을 today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칼라링은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는 칼라링 안 됩니다. 다른 색깔로 다 돼요. 태그들 같은 거 색칠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그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도큐멘트 라이트 이거는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죠. HTML 태그들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ML 태그를 출력할 때 쓰죠. 다운표안에 쓰는데 요까지는 그대로 출력을 하도록 했고 뒤에다가 객체를 불러 쓰는 방식을 했습니다. 점을 찍고 메소드도 지정을 했네요. to gmt string 이것도 뭐야? 이게 이거 뭐지? 어떻게 나온 거지? 이게 문제죠.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객체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메소드 또는 멤버라고 한다고 그랬죠. 변수면 멤버, 그거의 처리 방법이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메소드는 마치 변수같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GMT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니치 평균값, 기준 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에 있나? 그걸 기준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세계 표준 시간을 출력해 봐라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to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건 나중에 별도의 멤버 목록 보고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데이트라고 기술을 했죠. 데이터에는 member 함수가 뭐가 있는지 별도 목록 뒤에 아마 내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써야겠구나 이렇게 불러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인가 보네. 오늘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2020년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여기 연월일 10분초가 이게 세계 표준 시간이니까 GMT란 말이고 찍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만 마크가 찍히겠죠. 뭐라고 코리아 타임 이렇게 나오든지 있어요. 처리됩니다. 요게 데이트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활용하는 예라고 하면 된다. 데이트 객체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스트링 객체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자열인데 문자 무슨 객체가 있지? 근데 문자 저장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문자를 저장시키면 그리고 끝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면 아까 같이 이렇게 to gmt 스트링 이런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링에 무슨 메소드가 필요하지? 봅시다.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배우고 나면 또 다른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스트링 문자열로 객체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myString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그냥 찍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그냥 그대로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라고 나와요. 그런데 메소드 특정한 프로퍼티 값을 불러 쓰는 거죠. 프로퍼티 값이네. 무슨 차이가 있죠? 프로퍼티 값은 뒤에 괄호가 없고요. 메소드는 뒤에 괄호가 붙습니다. 보통 함수를 정의했을 때 함수가 메소드거든요.
그럴 때는 괄호를 붙여줍니다.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붙으면 이건 메소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괄호가 없으면 이거는 멤버네 또는 프로퍼티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괄호 있고 없고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쓰는 용어를 쓰면 이건 프로퍼티냐 아니면 이거는 메소드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소드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문자열로 지정한 거에 점 찍고 랭스 길인가 보네. 나는 정의한 적이 없지만 여기서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썼기 때문에, 코어 객체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부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든 적 없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 정의되어 있댄까. 오케이? 그래서 딱 하면 마이스트링한 문자열의 길이가 자동으로 불려 나오죠. 뿅, 여기 11글자라고 나오네요. 진짜 맞나?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10글자잖아.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무슨 소리? 공백, 빈칸도 하나의 문자로 봅니다. 오케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알파벳 한 글자나 한글 한 글자나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한글일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죠. C도 모르지. 넘어갑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 설명했고요. 꼭 여러분은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일상용어로 배열 잘 쓰지 않죠. 배열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잘 정돈이 안 됐는데 이러지. 배열이 안 돼 있는 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배열.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것. 여러 가지 원소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된 걸 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동일한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배열하면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여러 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러 개가 동일한 성격이 아니라, 여기는 당연히 동일한 걸 놨는데 숫자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 들어갈 수도 있고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배열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원소가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좋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갖고 다닙니다. 이걸 전체 덩어리를 갖다가 배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코어 객체로 선언한 데이트 스트링도 그 배열로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거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가? 두 가지라기보다는 그냥 이 문자일 때, 숫자일 때 구분을 하는데, 배열을 선언할 때는 꺾은 가로로 쓴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꺾은 가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이 속에다 데이터를 쭉 열거해주면 그거에 맞춰 지가 알아서 방을 만들어 줍니다. 몇 개 안 잡아도 되나? 예약 안 해도 되나? 예약할 필요 없습니다. 손님 도착하면 인원수대로 머리수대로 방 다 줍니다. 근데 그 손님의 기준은 따옴표로, 문자일 땐 따옴표로 묶인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숫자일 때는 따옴표로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엄밀하게 콤마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하나의 방에다 배치합니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방이 5개 잡히겠죠.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방의 방 번호는 0번입니다. 배열의 첫 번째 방은 0이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꺾은 가로를 사용을 한다. 개수는 지정할 필요 없고 데이터를 할당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방이 마련된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배열이 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꺾은 가로면 이거 말고 또 어레이라는 코어 객체를 써서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뒤에 얘기할 거고요.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한다. 인덱스 방번호, 첨자라고도 하고 인덱스라고도 하고 서브스크립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냥 방 번호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 방이 만들어지면 그 방을 몇 번째 건을 나타내는 그 값, 그것도 이렇게 씁니다. 얘도 꺾은 가로로 쓰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선언할 때도 꺾은 가로를 쓰는데 이때는 데이터를 열거하는 거고요. 나중에 불러 사용할 때는 요 이름, 내가 만일 시티즈라고 선언했을 경우 첫 번째 거 그러면 꺾은 가로에 숫자를 줍니다.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이렇게 씁니다. 1이 처음이 아니라 0이 첫 번째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배열 오케이, 알았어. 방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 이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제어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각각 그 방들에 있는 값을 제어하기 위해서 꺾은 가로로 인덱스라는 거를 줘. 방 번호를 줘. 그거 주면 그 값을 거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거기는 값을 불러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열거되는 형식은 데이터 값을 처음 선언할 때만 사용을 한다.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배열, 저 배열을 선언할 때 활용하는 방법, 배열 사용법, 배열 객체 설명했습니다.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꺾은 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 어레이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는 거 알고 있고요. 꺾은 가로로 배열을 하면 앞에서 봤듯이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없었나? 없었어요. 뉴라는 말 없었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배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준 만큼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방이 지금 5개 있어. 0번부터 4번까지. 그럼 내가 10번째 걸 불러내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땐 에러가 나요. 인덱스에 없는 거 불러내고 영역을 벗어나면 에러가 됩니다. 그럼 있는 곳 번호를 지정한 다른 값을 주면 다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요? 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이라는데 방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방 사이즈는 5개가 되고 인덱스는 0번부터 4번까지가 만들어지죠. 오케이? 중요한 거를 좀 강조합니다. 중요. 별표. 그런데 방이 0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내가 5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정상적이면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맨 마지막 방을 이렇게 지정할 경우 여기 추가가 됩니다. 즉 6번째 방에다 0번부터 시작하니까 6번째 방이 5번이 6번째 방에 그걸 추가해 가지고 거기다 값을 저장시켜 줍니다. 즉 맨 마지막 방을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한 2개쯤 뒤에 하면 그건 안 돼요. 바로 끝에 거 맨 마지막 방을 지정하면 추가가 돼요. 그러면 5번을 처리한 다음에 6번을 또 지정을 하면 또 추가가 됩니다. 6개가 됐으니 7개가 됐으니까 6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이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늘어나요. 맨 마지막에 추가하면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물론 함수를 뭘 쓰냐에 따라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앞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빼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저장시키면 데이터 사이즈가 배열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쓸 일이 있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 방이 아니라 저만치 떨어진 곳을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제로 적당한가? 배열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배열을 만들고 활용하는 예하는 거죠. 배열 어떻게 만들죠? 꺾은 가로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어레이 스킵했어요. 이걸로 하는 게 편하니까. 뒤에 또 나와요. 아까 보면 앞에 페이지에 링크 걸어 놓은 거 있는데 그 APS인가 뭐 이런 동영상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기 바라고요.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배열은 이렇게만 선언하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플롯이라는 곳에 25, 8, 15, 2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요. 방이 몇 개 만들어지죠? 5개 만들어져요. 방 번호는 어떻게 되죠? 0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지죠. 그걸 갖다가 한번 그 값을 이용해서 화면에 찍는 작업을 한번 하고 싶어요. 무슨 작업이야? 우리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했기 때문에 명령어를 좀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포문이에요. 포문은 반복 횟수가 지정돼 있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했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처리해봐. 그럼 0, 1, 2, 3, 4 5번을 돕니다.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여기 있죠. 이거 배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사이즈에 넣어 달래요. 사이즈라는 변수네. 이거는 그냥 변수네요. 여기 뭐 20 들어있죠. 20이랑 값이 들어갑니다. 이 속으로는. 불렀을 땐 이렇게 쓰는구나. 이 안에 여러 가지 선언할 때도 비슷하게 써. 선언과 불러 화력이 똑같구나.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만 들어 있어야 됩니다. 활용할 땐 변수나 숫자 이렇게 식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즈만큼 while을 넣는다. while은 뭐지? 반복문이 여기까지네. 표시가 잘못됐네요. 맞나? 네, 맞죠. while문은 while이 여기까지예요. while문은 횟수가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이즈랑 값이 뒀고 사이즈를 일찍 감소시켰네요. 왜 뺐을까? 그리고서 그게 0보다 클 때까지 감소시키면 0이 될 때까지 돈다는 소리네.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값을 출력하죠. 별표를 계속 찍어주는 거네. 별표가 20이면 별표를 찍고 마이너스 몇 번? 20번 반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별을 20개 찍게 만들고 나서 끝에다가
플롯에 값을 찍어주네요. i번째에는 20 여기 찍히는 거죠. 첫 번째 돌았을 때 별표가 20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요 명령이 수행되면 찍히고 요게 수행되면서 얘가 밑에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는 거죠. 내용은 다 알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열에 들어있는 이 값에 따라서 20, 15 이 값에 따라서 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선언하고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오케이. 할 수 있죠? 라고 말은 하지만 못할 거 압니다. 몇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척 보고 알면 천재지. 몇 번 더 연습해야 돼요. 요번에는 어레이로 배열 만들기. 바로 집어넣네. 똑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객체 코어 선언 그 코어 객체 정의하는 방식이 있었죠. new라는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객체명 써줬잖아.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열고 하는데 이거는 코어 객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꺾은 가로가 아니라 꺾은 가로가 아니에요. 괄호로 써줍니다. 괄호 쓰면 어레이로 할 땐 괄호로 한다는 거. 이게 없으면 new 어레이가 없으면 꺾은 가로로 적어줘도 됩니다. 어느 게 더 편해요? 하나라도 덜 타이핑하는 게 좋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 우리가 꺾은 가로로 할 때는 방을 미리 데이터 없이 방을 확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레이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방을 미리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new array 7 이렇게 주면은 7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네. 7, 뭐 8, 9, 이러면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만 덜렁 적히면은 개수가 돼버리네. 애매함이 좀 있는데 그렇지만 컴파일러가 잘 브라우저에 있는 분석기가 잘 분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개수, 여러 개 있으면 데이터가 돼요. 그런 차이가 있구만.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위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크? 일주? 주?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그 생성된 배열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번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라는 문자를 저장하라는 명령을 주었네요. 원소값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어렵지 않아. 만만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속에다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아닌 빈 배열을 생성했을 경우는 원소의 개수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열, 어레이를 쓰지 않은 배열과 동일합니다. 맨 끝에 것부터 하나씩 지정하면 데이터 들어갑니다. 0번째 월요일, 1번째 화요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에 10번째 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런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객체를 쓸 때는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빈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숫자만 하나가 있으면 이건 사이즈로 인식이 돼버려, 크기로 인식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방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다 데이터를 쭉 열고 한 경우는 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방을 확보하고 각 방에다 저 데이터를 저장해 놓습니다. 어레이를 이용해서 배열 만드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은 가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괄호 속에 데이터를 처리한다.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숫자만 있는 경우, 또 데이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쓰기 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 초보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죠. 다음 봅시다. 이제 배열이 만들어졌으면 그 배열의 원소의 개수라든지 그 길이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프로퍼티면 속성 값이죠. 속성 또 속성 거기에 프로퍼티 값이 들어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불러 쓰고자 하는 데이터고요. 메소드는 뒤에 괄호가 달린다고 했죠. 이름 뒤에 괄호가 붙어야 메소드 처리할 방법이 되죠.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배열의 크기.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배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인 경우 보겠다는 겁니다. 어레이 객체를 썼기 때문에 랭스라는 프로퍼티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럼 어레이 안 쓰면 어레이 안 써도 됩니다. 밑에 보여줬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열고 한 경우, 어레이라는 코어 객체를 쓴 경우, 그리고 나중에 랭스라는 프로퍼티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저장시켜 봤더니 플롯에 점 랭스를 적은 거나 위크에 점 랭스를 적은 거나, 즉
꺾은 가로 선언한 배열이나 어레이라는 코어 객체를 써서 만든 객체나 동일하게 랭스라는 프로퍼티 값이 잘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요? 돌려봐야죠, 여러분. 실습하면서. 그리고 이 프로퍼티 값 랭스는 사용자가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걸 읽기 전용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읽기 전용 프로퍼티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참고만 할 수 있고 내가 값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다른 값을 저장시킬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진짜인가?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거든요. 혹시 바꾸게 된다면 이게 이제 버전 차이로 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에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뭐 되더라고요. 뭐 해봐야 한번. 지금 내가 그 플롯에 데이터를 갖다가 5개 집었는데 10으로 바꾸게 되면 10으로 진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요. 빈 방 만들어 줍니다. 또 10개를 늘어난 다음에 다시 2로 조정을 하게 되면 줄어들기도 해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빼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함부로 그림드리면 좋지 않겠죠? 이게 적긴 적었는데 책에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실제로는 돼가지고 둘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한번 지워봐요. 진짜 지워지는지. 지운 다음 출력해봐야지. 이 값을 출력해도 되고요. 뭐 도큐멘트 라이트 써가지고 하나하나 값을 또 찍어봐도 되죠. 배열의 개수 확인하는 랭스라는 프로퍼티 설명했습니다. 객체 뒤에 프로퍼티가 구분되는 요거 마침표 콤마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고요. 콤마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앞에는 객체명이고 뒤에는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어레이 객체로 생성된 배열 만드는 거 취급하는 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반복해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디그레스래네. 디그리라는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각도네. 여기 배열을 써갖고 new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어레이 배열 객체 만들었네. 이름은 디그리고. 오케이. 거기에 값들을 저장했습니다. 15.1, 15.4, 16점 쭉 저장을 했죠.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특별하지 않네. 각도가 아니라 온도였네. 이제 몰라. 이게 역시 우리나라의 한계야. 나의 한계야. 오케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됐습니다. 디그리에 들어가 있고요. 맞지? 디그레스인가? 발음이 애매해지네. n에 주고서 n에 디그레스 랭스의 값을 갖다 썼습니다. 길이만큼 돌아라 그 소리죠. 중요한 거는 가만 있어봐. 헷갈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랭스가 얼마가 되죠? 데이터가 이렇게 0번 방에서 5번 방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길이는 얼마? 랭스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6 나와요. 6. 5 아니에요. 이거는 인덱스 번호 방 번호고 개수는 6개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문 조건문이라네. 반복문의 포에 는이 안 들어간 겁니다. 는이 들어가면 6번 방도 찾게 되잖아요. 6개라면 5번 방까지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는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을 다 합치네. 이거 복합 연산자 있잖아요. 썸은 썸 더하기 디그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적는 거죠. 왜 그러지? 평균 온도 구하려고 전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어 줬네요. 위에 제목이 객체 어레이 객체를 배열 만드는 것만 신경을 썼더니 처리되는 내용도 있구나. 평균 구하는 방법이었네.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기. 이 말이 더 낫네.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 평균 구하기. 푸른 기법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해보기 바랍니다. 배열 객체를 이용한 데이터의 처리 설명했습니다. 배열의 특징. 이건 또 뭐야? 싫은데. 그렇지만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배열은 어레이 객체를 사용합니다. 꺾은 가로를 생성해도 되고 어레이란 객체명을 써도 됩니다. 오케이? 배열은 특이한 점이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섞어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예요. 배열의 방이 이렇게 5개가 잡혀 있을 경우 처음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 이거는 다른 객체잖아.
다른 객체도 저장이 됩니다. 객체 속에 객체가 들어가?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컨버트 펑션, 이거 뭐야? 무슨 프로그램 이름 같은데? 네, 돼요. 펑션, 컨버트 펑션은 변수, 메소드죠, 메소드. 근데 여기서 함수라고 그랬죠. 우리 함수는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네. 함수명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랑 똑같습니다. 이 함수를 불러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서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안 써봤어요. 여러분은 꼭 써보기 바랍니다. 배열에 저장하는 건 단지 데이터만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만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기 다른 형식의 데이터 뭐든지 저장이 가능해요. 되게 좋아. 그럼 다른 어레이도 또 들어갑니다. 이런 점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만 산만할 텐데 하여간 뭐 다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배열은 어레이나 꺾은 가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배열에는 모든 걸 다 저장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면 돼. 섞어서까지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오케이, 배열 이해했죠? 어레이 객체에 쓰는 주로한 메소드 처리 방법, 메소드 얘기 나오면 괄호가 달렸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괄호가 안 달리면 파라미터, 괄호가 달리면 메소드, 함수라고 그랬어요. 와, 우리가 쓴 거 뭐 있었죠? 어레이의 메소드 랭스 하나 썼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한 번씩 다 연습해 볼까요? 날 셉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나씩 써보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써보고요. 요것들을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푸시, 팝, 언시프트, 시프트 이렇게 하면 배열 속에 있는 것 중에 원소 맨 뒤에 원소를 추가. 이거는 그냥 붙이기잖아. 그런데 배열의 맨 마지막에 데이터 값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 배열의 길이를 모르잖아. 아까 얘기했죠. 맨 끝에 방번호를 지정하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방번호를 랭스를 찾으면 된다고 귀찮잖아. 가능하면 편한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만든 게 푸시입니다. 푸시라는 한 메소드를 쓰게 되면 무조건 배열 끝에 값이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맨 끝에 있는 거 삭제하고 싶어. 그럼 팝이라고 하면 맨 끝에 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죠? 배열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좋아. 조금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시프트하고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배열 맨 끝에만 제어하죠. 이건 배열의 맨 앞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언시프트 하면 추가, 시프트 하면 삭제. 시프트 옆으로 민다는 소리예요. 잠시 봐. 첫 번째 게 삭제되면은 배열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지? 줄어드는 거죠. 맨 끝에 걸 지워도 줄어들고 맨 앞에 걸 지워도 줄어드는 거예요. 꼭 돌려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거 소트라는 것도 있네. 배열에 어떤 값이 저장이 돼. 소트는 정렬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거든요. 일단 숫자만 갖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문자 이럴 땐 옵션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 밖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하나씩 해보기 어려운 내용들 아니야. 리버스 반대로? 네. 저장된 데 0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거꾸로 출력하고 싶을 때, 거꾸로 배치하고 싶을 때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 꼭 해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고 재밌는 기능들입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연습을 해 놓아야 나중에 필요할 때,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뭐가 있다는 목록만 보여줘. 뒤에 가면 설명도 안 할지도 몰라요. 꼭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어레이 객체의 주요한 메소드 설명했습니다. 메소드 처리 방법, 또 다른 말로 함수라고도 하죠. 이게 메소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 뒤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메소드. 괄호가 있으면 배열 아닌가? 아니죠. 배열을 정의할 때고요. 오케이. 어레이 객체의 메소드 활용하는 아까 보여줬던 메소드 리스트 목록 있었죠. 그 중에서 콘캐트는 체결하다, 붙이라는 소리예요. join, 얘도인데 붙이라는 소리예요.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겠죠. 해보기 바랍니다. 리버스, 뒤집어라, 슬라이스, 쪼각내라, 잘라내라는 거, 정렬해라, 문자열로 바꿔라, 이런 사항들을 여기 예를 들어서 들어놨거든요. 여러분이 꼭 이걸 돌려서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써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왜? 이 괄호 속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해봐야지. 콘캐트 B하면
A에다가 B에 있는 거, 아, 배열끼리 합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여기다 우물정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 이 배열 A에다가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소리네. 그걸 집어넣어서 C라는 곳에 저장을 하라는 소리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요게 결과들이거든요. 요것들 꼭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우물정 이렇게 붙네. 어, 야, 하나씩 불러내는데 조인할 때는 어떻게 보지? 조인은 A에 황김 E가 들어있고 B에 박이 들어있는데 조인하라고 그랬더니 황김이 찍고 박을 찍었다고. 근데 조인은 우물정을 집어넣었더니 A에다 조인시켰잖아. 그럼 황에다가 우물정 두 개, 김에다가 우물정 두 개, E에다가 우물정 두 개를 찍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거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리버스 뒤집을 때는 조건을 주지 않아요. 슬라시 잘라내라고? 1, 2는 뭐야? 하나나 두 개로 잘라는 소리야? 아니죠. 첫 번째 거에서 두 개 잘라란가? 봅시다. 슬라시 여기 있네요. 1, 2라고 하게 되면 C가 어디 있어? C 아무것도 없는. 아, 이제 A를 갖다가 1, 2라 했어요. A에 1, 2. 첫 번째에서 두 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A 슬라이스 똑같은데. 보자. 아, 첫 번째부터 두 개 잘라내라는 소리네. 첫 번째부터 두 개. 그럼 A 슬라이스 1, 2 후가 똑같지? 아니, 무슨 명령이 똑같잖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썼지. 이렇게 꼼꼼함이 없다니까요. 그걸 수행한 다음에 A하고 C에 대한 배열 내용이지. 그거를 A라는 곳에 이 김황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요걸 잡아내라는 소리야. 두 개를 슬라이스 쳐라 그 소리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지. 애매한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슬라이스 설명 좀 해줘봐요. 왜 그럴까? 해보기 바랍니다. 소트, 리버스, 스트링 이건 쉽거든요. 그냥 리버스 하면 거꾸로 나가죠. 황김이. 그리고 소트 하면 크기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김이황. 그리고 투 스트링은 문자로 나갑니다. 문자로 나가면 뭐가 틀리지? 틀린 거 없네. 문자였으니까. 근데 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슬라이스가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나왔을까? 원래 C에는 김이 됐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인가?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도. 여러분이 슬라이스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통과. 생각보다 100분 이상의 시간이 흘렀네요. 이번도 역시 만만치 않네.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뭐죠? 우리 뭐 배우고 있었죠?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하고 배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코어 객체, 객체하고 배열이에요. 객체 설명이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객체 기본 객체가 뭐다? 객체가 객체라며 다래며 모든 것이라며 모든 것을 표현한 방법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객체를 코어 객체라고 하고 객체 설명 앞에서 했죠. 또 무슨 객체가 있었죠? 코어 객체 있고 뭐 있었지? 그다음 돔 객체 있죠. 돔 객체 DOM 돔이 뭐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가? 그랬죠. 그리고 봄 객체도 있죠. BOM 뭐지? 브라우저 오브젝트인가?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리고 코어 이 세 개가 있다. 객체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나서 우리 코어 객체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데이트 객체, 스트링 객체, 어레이 객체 있고요. 특이한 매스 객체들. 매스 객체는 데이터를 선언한다기보다 여기 들어있는 메소드들을 불러 쓰는 걸 더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배열이라는 것도 가르쳤었죠. 설명했었죠. 배열 또 어레이를 이용한 배열도 설명을 했고요. 끝에 가서 들어간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용자 객체 지정하는 것 때문에 여기 제목에다가 안 달아놨네. 사용자 객체 지정. 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했어요. 거기다 프로토타입까지 나오니까 초보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뭐 만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